사실 이 쉐어하우스라는 개념이 유럽이나 이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은퇴 후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이 쉐어하우스 이야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부동산인지 오늘 자세하게 좀 그 정보를 전해주실까요? 예. 자, 제가 오늘은 쉐어하우스란 무엇이며 쉐어하우스를 투자를 할 때 어떤 것을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게 중요하고 또 쉐어하우스는 어떤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효과적인 건지 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쉐어하우스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틈새 상품으로서 자리매김을 아직은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진국에서는 아주 보편화된 그런 주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렇습니다. 제목이 어떻습니까? 수익과 차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쉐어하우스 투자 전략이라고 잡았어요. 그렇다면은 수익과 차익을 극대화시킨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 P는 R분의 A라는 공식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월 임대료를 100만 원 받았을 때의 가치, 내가 월 임대료를 150만 원 받았을 때의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월세를 100만 원 받고 있는 그런 주택이라면은 그 주택을 월 임대료를 150으로 올려놓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물론 임대 수익률 올라가죠. 바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과 차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쉐어하우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쉐어하우스란 건 뭐냐? 선진국에서는 이제 보편화된 거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틈새 상품으로서 이제 자리를 자꾸 이제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전세나 월세를 거주할 때는 집 한 채를 전부를 빌리는 개념이잖아요. 이번에는 그 집 전체를 빌리는 게 아니라 집 안에 방 한 칸을 임차하는 그런 형태로 이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과거에 하숙집을 운영해 보신 분 같은 경우는 그럼 하숙집 주인분께서 식사나 이런 걸 전부 다 준비해 주죠. 그래서 이 하숙집하고 사이는 이 취사를 누구에 의해서 하느냐, 집주인에 의해서 취사가 이루어지느냐, 임차인에 의해서 취사가 이루어지느냐, 이 차이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차임.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증금이 없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보증금이 없는 대신에 일반적으로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우수하죠. 좀 유사한 이 방 크기에 비해서, 즉 고시텔이나 원룸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우수한 그런 주거 환경을 가진 데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가 이런 형태, 쉐어하우스 형태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고요. 아직은 우리나라는 아직 초보 단계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직은 이 쉐어하우스가 정착은 안 됐습니다만 쉐어하우스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주고 위탁 관리하는 그런 회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차인 측면에서의 어떤 장단점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인, 집주인 측면에서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과 차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만은 임차인 측면에서 한번 따져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다양한 임차인과 정보 교류 및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면서요. 2인 1실 기준으로 보통 한 40만에서 60만 원. 보통 서울 같으면은 60만 원까지는 되지 않고요. 대부분이 한 40만 원 수준, 이게 인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가 원룸보다도 사실 저렴합니다. 그러면서도 주거 환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좀 더 우수하다고. 자, 그러면서 식비나 공과금은 분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히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외국인과 함께 거주가 가능하기
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라든지 언어를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2차적인 그런 효과도 노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는 게 아무래도 개인 사생활의 보장이 좀 어렵다. 즉 사생활의 어떤 경계가 좀 애매모호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건물의 구조 형태를 좀 보겠습니다. 건물의 구조 형태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단독이나 다중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 개념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방과 거실, 휴게실은 공동 공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 내부에는 침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옵션들이 일반적으로 잘 구비된 형태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단독이나 이런 다중주택 개념도 좋습니다만은 좀 중대형 아파트라든지 연립 다세대 주택도 가능하다. 특히 이 연립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번 기회에 이런 쉐어하우스로 한번 전환을 검토해 보는 것도 그 연립 다세대 주택의 가격도 상승시킬 수 있고 임대 수익도 더 올릴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건물 소유 형태를 보겠습니다. 꼭 내가 내 주택에서 꼭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자가주택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지만은 내가 임차 즉 전세로 얻어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월세로 임차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주인이 꼭 거주할 수도 있지만은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관리인이라든지요 위탁회사 모두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젊은 층이 가장 많은 대학가가 1차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모이는 지역. 그러면서도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라면 일반적으로 이런 쉐어하우스 개념이 통할 수 있는 지역은 게스트하우스가 잘 되는 지역. 이렇게 좀 연관시켜서 봐도 되겠습니다. 또한 동호인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업무 밀집 배후 지역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제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입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실속파 거주층이 선호하는 지역. 그러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즉 입주자 컨셉을 좀 차별화시키자는 거죠.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무슨 동호인을 위한 집. 자, 창업을 희망하는 집. 어학 공부하는 집, 취업 준비생의 집, 이렇게 뭔가 입주자 컨셉을 차별화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수요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쉐어하우스의 가장 성공의 열쇠는 임차인 관리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임차인 관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면요, 위탁 관리를 갖다가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임차인 관리가 성공의 열쇠인데 기본적으로 임차인 간에 내부에 어떤 불협화음이 없어야 됩니다. 불협화음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임차인들이 나가는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공동생활 기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준수하도록 꼭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선별 입주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공실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입주를 시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임대로 운영을 만약에 계획을 하고 있다면은 몇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기간을 가능한 장기로 하셔야 됩니다. 2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년, 6년 이게 장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인테리어 관련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후주택을 임대 후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 회수 기간을 고려해서 임대차 기간을 기본적으로 장기로 설정하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한 또 위탁 관리를 내가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집주인의 전전대 동의를 사전에 받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층의 차별화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회사나 그런 경험이 많은 그런 위탁 관리 회사하고 사전 상담이 꼭 필수적이라는 거 좀 강조드리고요. 자, 이렇습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1인 가구가 증가되죠.
그랬을 때 실버 타운형이라든지요. 이런 형태도 우리가 한번 추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취미와 성향이 유사한 동호인만을 위한 쉐어하우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수요층을 차별화시키는 그런 어떤 경영 마인드를 꼭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번에는 이런 쉐어하우스를 어떤 사람이 운영을 하면은 가장 좋을 건가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직장인이나 은퇴 대비를 앞두고 있는 분들, 그래서 먼저 부업으로 경험 축적을 한 다음에 그러면서 추후에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먼저 직장 다닐 때는 하나 부업으로, 직장 은퇴하고 나서는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추구하실 분. 그다음 두 번째는 60대, 70대 고령자가 좋습니다. 고령자가. 왜냐, 젊은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말만 되면은 아들이라든지 손주, 손자들 오는 것만 기다릴 게 아니고 이런 젊은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수익까지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60대, 70대 고령자에게도 적극 제가 권유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면 좀 검토를 해야 되느냐, 이렇습니다. 도심의 대지 20 내지 30평 상당히 신축하기도 과소 면적이죠. 자, 이렇게 과소 면적을 가지고 있는 노후 다가구 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노후 연립주택이나 노후 연립주택, 즉 우리가 재개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노후 연립주택은 참 매도도 힘듭니다. 매도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런 노후 연립주택을 이런 쉐어하우스 형태로 바꿔놓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매가, 즉 차익을 갖다가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되팔기 좋은 부동산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부동산의 가격은 R분의 A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익률을 올려놓으면은 즉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임대 수익과 양도 차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 중에 가장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쉐어하우스로 전환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시아경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 주택이 참 처분하기도 좀 애매하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이런 쉐어하우스로 한번 바꾸셔서 수익과 차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제가 오늘은 쉐어하우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